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김광수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과장이었죠. 저희 부부의 삶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부부였습니다. 월급날이면 식탁에 앉아 카드값과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계산하느라 바빴고 마트에서는 마감 할인 스티커가 붙은 식재료를 고르곤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갈 때면 한숨을 쉬며 어디 돈 나올 때 더 없나? 웃으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팍팍하긴 했어도 저는 우리 가족이 그럭저럭 따뜻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주식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동료들은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번다며 우리도 평생 이렇게 대출금만 갚다가는 제자리 걸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따로 종잣돈이 없다더군요. 남편이 자신 있어 하길래 저는 고민 끝에 제 비상금을 꺼내놓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제 비상금이었죠.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된 얼굴로 퇴근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저에게는 꽤나 큰 돈이었고 참 아껴가며 모았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저는 낙담해하며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쩌겠어. 빚 안 진 게 어디야. 근데 우리 다시는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서 저금하자. 우리는 주식으로는 돈 못 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 더 이상 그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저희 부부에게 그 주식 이야기는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남편의 핸드폰으로 아이들과 갈 만한 캠핑장을 찾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화면 위로 메신저 팝업 알림이 툭 떴습니다. 회장님, 언제 또 놀러 오세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뭔 메시지인가 싶어 좀 황당했는데 남편은 알림창을 위로 쓸어 올려버리더라고요. 방금 뭐야? 무슨 회장님? 제가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스팸이지 뭐. 내 번호가 어디 유흥업소에 털렸나? 유흥업소를 간 건 아니고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저는 눈을 흘겼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유흥업소는 무슨.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 애초에 돈이 있어야 가는 데 아니야? 우리는 회식해도 돼지고기나 먹고 헤어지는 게 끝이야.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저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진실의 꼬리를 잡은 건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둘째가 쓰던 작아진 자전거를 중고로 팔기 위해 중고거래 어플에 올렸어요. 산다는 사람이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기다렸죠. 그렇게 7시 정도 됐을 무렵 구매자가 도착했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려가서 구매자에게 자전거를 넘기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남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고 발걸음을 멈췄는데 차에서 내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더군요. 주위를 아주 기민하게 살피더니 트렁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 쪽에선 트렁크가 잘 보였거든요. 저는 뒤쪽에서 남편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트렁크의 세차용품 정리함 쪽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는 폰은 흰색인데 처음 보는 폰이었던 거죠. 저는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겐 세컨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폰 화면을 켜고 누군가와 짧게 톡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마치자 폰을 끄고 다시 세차용품함 깊숙이 숨기더군요. 저는 일단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트렁크를 닫고 차문을 잠그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더군요.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다니 바람을 피우는 걸까?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남편 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아까 남편이 했던 그대로 세차 용품함 안쪽을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죠.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라는 창이 떴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남편이 주식계좌 비밀번호로 쓰던 숫자를 눌렀습니다. 틱. 잠금이 풀리며 밀려있던 알림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목록에는 체리, 수진, 아라 같은 이름들이 수십 개나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을 눌렀습니다. 가방 사진이 있고 그 아래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오빠가 사준 가방은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완전 감동. 내일 스위트룸에서 봬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른 대화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남편이 맞나 싶어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출이자 몇만 원에 전전긍긍하며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은 그 폰 안에서는 돈을 물쓰듯 뿌리는 재력가 회장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는 와중에 저는 투자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거기엔 남편이 벌어들인 엄청난 수익률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주식으로 다 날렸다고 눈물 흘리며 거짓말을 했는데 그 돈은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코인 거래소로 들어가 엄청난 초대박을 터뜨렸던 겁니다. 남편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피 같은 돈으로 코인 투자에 성공해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거예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단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저를 속였던 겁니다. 나하고 아이들은 마트에서 할인 고기를 집으며 궁상맞게 살게 두고 혼자서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명품을 사다 바치며 유흥을 즐기는 화려한 왕국을 짓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어두운 트렁크 앞에 홀로 선 저는 소리 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나요? 여자들과 만나고 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제 앞에서 가증스럽게 힘든 가장인 척 연기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알고 믿으며 살아왔던 내 남편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일단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었지만 그 와중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남편의 세컨폰 화면을 하나하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들과 나눈 더러운 대화 내역, 명품 가방과 시계를 결제한 사진들, 호텔 스위트룸에서 찍은 사진들과 룸살롱에 밥 먹듯이 드나든 내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인 거래소 잔고와 수익률 인증 캡처본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고 샅샅이 찍어 제 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저는 지문 하나 남기지 않도록 옷소매로 폰을 닦은 뒤 원래 있던 세차용품만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잠 한숨 못 잤죠. 밤새도록 이가 딱딱 물릴 정도로 분노가 일고 기가 막히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남편이 너무 낯설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이득을 얻었는데 나한테 알리면 나눠야 될까봐? 가족한테 그거 쓰기 싫어서? 저 혼자서만 유흥 즐기는데 다 쓰고 싶어서? 그 생각을 하니 남편이 진짜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등바등한 거 알면서 감쪽같이 속이고 이 인간이 진짜 가족인가 싶고 저는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깨끗하게 말라붙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모른 채 하면서요. 방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너무 열받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만 일단은 평정을 연기했습니다. 여보, 찌개 데워놨으니까 먹고 가.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를 꾸며내는 제 자신이 소름 끼쳤지만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절대 티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저는 학습지 사무소에 연차를 내고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사진과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그 막대한 코인 자산을 재산분할 받으려면 그 돈의 형성 과정에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과거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주식을 하겠다며 제게 돈을 받아갔던 그날의 은행 송금 내역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법원을 통해 남편의 주식 계좌와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사실조에 신청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코인 투자한 돈은 제가 주식 투자하라고 준 돈이 맞았어요. 만약 남편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했고 제 기여도를 증명하기 힘들면 그 수익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는 게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제 비상금을 주식 계좌로 넣은 뒤 며칠 만에 그 돈을 고스란히 빼내어 가상화폐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녁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거실로 나온 저는 TV를 보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그런데요. 참 짧은 순간인데도 남편의 눈빛 저 밑바닥에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살자고. 당신이랑 못 살겠어. 따로 이유가 있어?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 우리 서로 건태로워진 지 좀 됐지. 그럼 애들 양육권은 어쩔 생각이야? 라면서 바로 양육권 먼저 묻는 겁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는데 기다렸다는 듯 양육권을 물어보다니 이 인간한테 나는 뭐였나 싶어 싸다기를 날리고 싶더라고요. 남편 놈은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 이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가난한 가장인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화려한 밤의 회장님으로 살아온 남편 놈. 구질구질한 저와 아이들까지 다 지워버리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조강지처와 아이들을 귀찮은 짐 떼어내듯 버려서 신나 죽겠나 보다 싶으니까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는 픽 웃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묻네. 내가 뭘 기다려? 애들은 내가 키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 나보단 당신이 낫겠지. 내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양육비는 줄게. 이혼하자는데 바로 그러자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렇게 바로 그러자고 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내가 아이들 키울게. 대신 네가 트렁크에 숨겨둔 세컨폰 말이야. 거기에 있는 네 코인 재산 절반 나한테 내놔. 그리고 너한테 회장님 소리하던 그 상간녀들한테도 그대로 소송할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헛소리야? 내가 무슨 돈이 있다 그래? 쇼 그만해라. 수진이 알아. 그리고 뭐더라? 체리? 너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그 여자들한테 돈 뿌리고 다녔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확보했고. 제 입에서 여자들의 이름과 정황이 줄줄이 나오자 남편은 놀라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돈 얘기가 나오니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돈 벌었다. 근데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굴려서 내 능력으로 번 내 돈이라고. 법적으로 따져도 너한테 줄 이유 없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못 줘.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넘봐? 착하고 무능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진짜 밑바닥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네 능력, 그 돈 내가 주식하라고 준 내 비상금이잖아. 네가 코인에 넣은 그 초기 자금 내 돈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은 내 몫이지. 위자료까지 나한테 제대로 줘야 될 거다. 그 순간 남편이 쌍욕을 내뱉으며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쓸모없는 짐짝 넘기듯 바로 넘기더니 돈에 손댄다고 생각하니까 광분해서 날뛰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이 그런 인간일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당장이라도 저를 칠 것 같은 기세였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칠 테면 쳐봐라는 생각이었어요. 아주 끝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돈 절대 못 준다고 난리를 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 같은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즉시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해 저를 압박해오더라고요. 제게 전화를 걸어 너 따위가 내 돈을 넘보냐, 평생 학습지나 팔던 주제라며 조롱 섞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려 온갖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융단 폭격처럼 쏟아부어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죠. 그리고 남편의 폰에서 찾아냈던 상간녀 세세개도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고 간쓸게 답해주며 스폰을 받던 그녀들에게 소장이 나란히 날아갔죠. 그 반응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여자, 미안하다고 취하해달라는 여자. 남편의 그 화려했던 가짜 왕국은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 측 변호사들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들이민 초기 자금 내역은 너무나 명백했고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며 몰래 코인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니까요. 결전의 날 가정법원 법정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시작되자 남편의 낯빛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비상금 통장에서 남편의 주식 계좌로 그리고 다시 며칠 만에 코인 거래소 연계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간 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결과는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공한 초기 자금이 남편의 막대한 가상화폐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재판 내내 내가 직접 굴리고 투자해서 불린 내 능력이라고 악을 썼지만 재판부는 그 종잣돈의 출처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죠. 결국 남편이 그토록 저를 속이며 혼자 독식하려 했던 코인 자산의 절반 이상이 위자료와 함께 제 몫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죗값, 그리고 제가 낱낱이 찾아낸 3명의 상간녀들에게 청구한 위자료 소송 역시 모두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법정 복도로 걸어 나왔을 때 남편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만하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아이들 낳고 소소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치졸하고 더럽던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제 통장에 꽂힌 돈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고 저 역시 학습지 교사 일을 여유롭게 병행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분노보다는 오히려 조강지처와 예쁜 아이들을 헌신짝처럼 버린 전 남편이 참 한심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기껏 돈벼락에 앉고 나니 하고 싶었던 게 젊은 여자들 만나서 돈 쓰고 다니며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였을까요? 남편이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는데 건너 들려온 그의 근황은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 거액을 떼어준 뒤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남편은 줄어든 자산을 다시 예전처럼 불려보겠다며 또다시 코인 시장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과거에 돈을 벌었던 건 뛰어난 실력이나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시기가 맞은 천운이었을 뿐이었죠. 그가 빚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영끌 투자를 한 직후 가상화폐 시장에 유례없는 대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반토막, 며칠 뒤에는 10분의 1토막. 그가 쥐고 있던 알량한 잔고는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졌죠. 원금을 만회해보려고 겁없이 손을 댔던 무리한 선물 거래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그를 보며 회장님 하고 아양을 떨던 화려한 여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사채업자들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매달 원금은커녕 어마어마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남편은 이제 새파랗게 질린 폭락 차트만 멍하니 들여다보는 한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가족을 제 발로 차버린 남편의 최후였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숨이 막힐 듯한 지옥이었지만 저는 그 지옥에서 주저앉는 대신 악착같이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복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간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일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